영상 속 인물은 일본 최대 노점 상계 조직 쿄쿠토카이의 전 회장 마츠야마 시니치, 한국계 야쿠자로 조규화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명의 조직원을 이끌던 지하세계 거물이었죠. 모든 일본의 폭력단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바쿠토와 데키야가 있죠. 바쿠토계 야쿠자는 도박업을 뿌리로 두는 조직으로 일본 폭력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열입니다. 그리고 데키야계 야쿠자는 노점상, 행상 등 상인들의 이권단체가 폭력단화된 것으로 역시 일본 야쿠자계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열입니다. 이들 바쿠토와 데키야가 현대에 들어서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각 조직이 고도화, 광역화, 피라미드화되면서 그 경계가 매우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 흔적은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데키야, 관역적, 관역놀이를 하는 노점이 유력한 어원으로 여겨집니다. 축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상점이죠. 실제 데키야계 조직은 일본 각 지역 축제의 노점을 주요 돈벌이로 삼는 조직입니다. 요즘은 보기 드물지만 과거 일본 축제에 가보면 험상궂은 모습의 폭력단원이 타코야끼를 굽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무슨 폭력단인가 싶으시겠지만 이들 또한 자신들이 이권을 위해 집단적이고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부터 노점, 행상의 이권을 위해 폭력단체를 형성했던 데키야들은 태평양 전쟁 이후 행행했던 암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세력을 확장했는데요. 당연히 노점에서 그치지 않았고 유흥업, 금융업 등 다양하게 영역을 넓혀나갔죠. 도박, 항만 하역업 같이 거친 일을 근간 사업으로 삼는 바쿠토계 조직보다는 비교적이에요. 비교적 온건하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 일본 경시청의 특별 관리를 받는 22개 지정 폭력단 중 데키야 계열은 한 개 조직에 불과합니다. 이 유일한 데키야 조직, 일본 최대 노점 조직 쿄쿠토카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야쿠자가 오늘 소개할 인물입니다. 어떻게 맨손으로 시작한 한국인이 일본 노점업계 최고의 거물이 될 수 있었는지 마츠야마 시니치, 조규화의 이야기입니다. 1927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조규화는 1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먼저 건너가 철공소에 취직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 당시 대부분 한국인들의 삶이 그러했듯 조규화 가족의 일본 생활도 순탄치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일본 아이들의 괴롭힘이 매일 벌어졌죠. 그런 환경에서 조규화는 반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등 국민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름을 날린 한국계 야쿠자 양원석과 정권영도 그러했죠. 이들의 폭력적인 삶이 정당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쉽게 폭력에 빠져들 수 있는 시대였죠. 조규화는 165cm로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과 싸워 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보이는 곳에서는요. 그는 이케부쿠로나 아사쿠사에서 자주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연스레 그를 따르는 아이들도 많아졌다고 해요.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조선소를 그만두고는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자 많은 한국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국선을 탔습니다. 가출한 상태였던 조규화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생활비와 옷까지, 이불, 배구표를 먼 친척에게 맡기고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며 뒷일을 부탁한 뒤 귀국선에 올랐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친척들은 맡겨둔 물건을 가지고 잠적해버렸어요. 아직 10대였던 조규화는 일본 땅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불량배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싸움이 반복됐어요. 신주쿠와 이케부쿠로에서 마츠야마 시니치라는 그의 일본 이름이 널리 퍼져나갔죠. 그러다 미우라 연합회라는 조직을 이끄는 미우라 주이치, 오주일이라는 사람을 만나 야쿠자가 되었습니다. 미우라 연합회는 훗날 쿄쿠토카이가 되는 세키구치 일가의 하부 조직으로 노점을 기반으로 한 데키야계 조직이었죠. 전후 온갖 불량 집단이 난립하는 시기, 수많은 바쿠토와 데키야 조직들이 대립하고 뒤섞여 싸우고 합쳐졌습니다. 구렌타이라고 부르는 신흥 폭력단도 마구 생겨났죠. 세키구치 일가의 수장인 세키구치 아이지가 전쟁 전 살인사건을 일으켜 복역하는 바람에 다른 조직들과 다르게 마땅한 사업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데키야 조직들과 잦은 충돌을 벌였죠. 여러 데키야 조직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폭력성을 보여줬어요. 결국 이케부쿠로와 신주쿠의 암시장에서 상당한 영역을 확보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마츠야마 시니치, 조규화는 여기서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가죽 점퍼를 즐겨 입었고 행동이 날래 가죽 점퍼의 젊은 늑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에겐 매일 싸움이 걸려왔기 때문에 항상 일본도를 몸에 지니고 다녔죠. 마츠야마의 활약으로 쿄쿠토카이는 크게 영역을 확장했고 여러 조직을 병합해 세를 불렸지만 1964년 일본 경시청의 폭력단 괴멸작전, 정상작전이 시작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경찰의 압박에 1967년에는 조직 해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물론 수년 뒤 이름을 바꿔 재결성하지만 이탈한 인원들이 많아 이전과 같은 세력은 유지할 수 없었어요. 1976년 가을 마츠야마가 모시던 미우라 연합회 회장 미우라 슈이치가 사망합니다. 마츠야마는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순식간에 조직을 장악하고 도쿄 각지와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본가인 쿄쿠토카이의 이사장 직책도 역임하게 되었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그는 이색적인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야쿠자 조직에서는 처음으로 기관지를 창간했습니다. 끝없는 전진이라는 이름의 이 잡지는 일본 경시청, 검찰, 후생성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어요. 1980년대 들어 야쿠자 업계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독립 야쿠자 조직들이 야마구치구미, 스미요시카이, 이나가와카이, 소위 빅3라고 부르는 전국구 조직에 합류하면서 쿄쿠토카이는 이에 대항한 데키야게 조직들의 맹주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대 조직과의 충돌이 잦아지게 되죠. 1983년 일본 경찰은 쿄쿠토카이가 거대 조직 스미요시카이와 맞붙는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4명의 경찰관이 쿄쿠토카이 사무소에 경계를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서던 경찰관들은 수상한 남자 2명을 발견하고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그중 1명이 순간적으로 2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한 발은 경찰관이 맞았고 또 한 발은 지나가던 학생이 맞았어요. 스미요시카이 조직원의 소행이었죠. 범인은 곧바로 체포되었고 쿄쿠토카이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이를 명백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보복전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죠. 경찰과 민간인까지 휘말린 전쟁에 과거 정상작전처럼 대대적인 폭력단 소탕작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쿄쿠토카이 입장에선 비상 상황이었어요. 이때 스미요시카이의 호리 마사오 회장을 만나 협상을 펼친 인물이 쿄쿠토카이 이사장 마츠야마 시니치였어요. 그도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싸움을 벌였지만 폭력단이 고도화, 강력화되고 일본 정부의 행정력도 정상화된 시대에 조직 간 충돌은 서로 손해만 보는 일이라고 판단, 눈에 띄는 무력 충돌은 피하고 화합 노선을 도모했죠. 결과적으로 두 조직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984년 마츠야마 시니치는 바쿠톡의 조직 친목단체 관동 21회를 참고해 데키야게 친목단체 관동 신농 동주회를 결성. 이를 계기로 바쿠토와 데키야게 사이에서 화합을 다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쯤 마츠야마는 쿄쿠토카이의 최대 파벌을 이끌고 있었고 1990년에는 사실상 조직의 총괄 책임자가 됩니다. 1993년 쿄쿠토카이 4대 회장 다나카 하루오가 사망하자 만장일치로 5대 회장 자리에 추대되죠. 같은 해 7월 쿄쿠토카이는 일본 최대 조직 야마구치구미와 충돌을 겪게 되는데요. 삿포로 지역에서 발생한 쿄쿠토카이계 조직과 야마구치구미 산하 야마킨구미계 조직의 트러블이 거대한 전쟁으로 발전. 5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43건이나 되는 발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전년도부터 일본 정부는 폭력단 대책법을 시행해 야쿠자 조직을 엄중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당국의 개입으로 충돌은 금방 진압되었고 쿄쿠토카이는 폭력단 대책법에 의거해 지정 폭력단으로 지정되어 경찰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데키야 조직 중에서는 유일한 사례였죠.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마츠야마는 조직 개편을 단행, 바쿠토계 조직을 참고해 직참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조직의 피라미드화를 의미했습니다. 이전까지 쿄쿠토카이는 연합체 형식으로 소속 조직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직참제는 조직 간 상하관계를 엄격히 나눠 조직의 톱이 강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타 조직과의 무력 충돌에 대응하기도 쉬웠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 상위 조직으로 끌어올리기도 용이했죠. 마츠야마 시니치의 지휘하에 쿄쿠토카이는 최전성기 5천여 명의 조직원 수를 자랑했고 최대 규모의 노점상 조직으로 지하세계에서 군림했습니다. 조규화는 제일 한국인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마츠야마 시니치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했지만 일본으로 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적을 바꾼다고 내 몸속에 흐르는 피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죠. 그는 1960년대부터 제1본 대한민국 민단에서 활동하며 지부의 경제고문을 맡으면서 후원했고 최배달, 역도산, 장훈 등 한국계 스포츠인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1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야쿠자들이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많았는데 조규화는 야쿠자들의 출입을 막아 한국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기도 했습니다. 상점에 그의 사진을 걸어두면 피해가 적었다고 해요. 무슨 설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것이 통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제일 한국인 중에는 그를 영웅으로 부르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조규화는 민단의 도움으로 1970년대 초 수십 년 만에 고향을 방문해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 살고 있는 동양인들을 모아 의성 향후회를 조직했고 고향에 도로를 깔고 노인회관, 체육관을 건립하는
해체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과 같은 정치인들과의 만남으로도 유명하죠. 야쿠자와 일본 정치와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전 총리 후쿠다 다케오, 하시모토 류타로, 전 외무대신 아베 신타로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그의 사무실에 걸려 있었죠. 쿄쿠토카이는 일본 우익정치결사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마치야마 시니치는 이나가와카이, 스미요시카이와 친척 관계를 맺었고 평화로운 조직 운영 방침을 다시 표명했습니다. 폭력단 대책법에 의한 지정 폭력단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함으로 추측되는데요. 하지만 쿄쿠토카이는 1990년대, 2000년대에 걸쳐 타 조직과의 전쟁 등 수차례 폭력 사태를 야기하면서 경찰의 지정 폭력단 지정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보란듯이 증명했죠. 그간에 세우던 평화는 허울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일본 각 지자체별로 제정된 폭력단 배제 조례의 영향으로 쿄쿠토카이의 세력 약화는 현저해졌습니다. 2015년 6월 마치야마 시니치 회장은 폭력단원인 것을 숨기고 장녀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를 받았습니다. 폭력단 배제 조례의 영향이었어요. 같은 해 마치야마 시니치 회장은 조직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2018년에는 과거 하부 조직원이 벌인 공갈, 사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했죠. 경시청에서는 마치야마 시니치가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맡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5월 7일 마치야마 시니치 조규화는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건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거물 야쿠자들이 조문을 위해 몰려들었죠. 일본 경시청은 마치야마 시니치가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상태였고 타조직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망 이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마치야마 시니치 사망 전후로 쿄쿠토카이 조직 내에서 금전 문제로 인한 간부들의 절연장과 계문서가 퍼지는 등 내용의 움직임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데키야게 조직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 노점도 야쿠자들이 개입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른 야쿠자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쿄쿠토카이의 세력과 경제력은 상당히 쪼그라들었죠. 마치야마 회장 은퇴 당시 쿄쿠토카이의 조직원 수는 880여 명이었고 최근에는 300여 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마치야마 시니치의 죽음은 야쿠자 세계에서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했습니다.